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유통회사고요. 지금 국내산 1조 정도, 해외에서 올해 한 5천억 정도 매출이 될 것 같습니다. 한 14개국에 현재 나가 있습니다. 김 박사님 더 하라고 하셔서요. 일단 그 말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1억 했는데 한 2억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무총장님께서 자꾸 일을 벌리는 것은 뭔가 결과 열매가 나오라고 벌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판을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조용하게 이렇게 좀 드리고 말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모시고 막 하나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내라고. 제가 받은 은사가 이게 돈밖에 없어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주에 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공주대학교 총장님이신 서만철 총장님께서 한국 기독교 유적 연구회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를 시키시겠다고 지금 이제 뛰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사실은 그 팀들이 공주시 사실은 별로 볼 게 없어요. 공주 공산성하고 무령왕릉 그거를 세계유산으로 사실은 등재를 시킨 실력 있는 팀이거든요. 그분들이 기독교 유적을 이렇게 등재를 시켜야 되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자료를 만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재정적인 후원을 제가 지금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자리도 하나 주시더라고요. 고문인지 명예회장인지 뭐 이런 거 돈 내라는 얘기죠. 뭐 저보고 연구하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주에 유관순의 스승이셨던 C 에리사 선교사가 선교사님이 살았던 그 집이 한 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봤더니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창문이 부서지니까 이렇게 플라스틱 샤시 가지고 이렇게 고쳐놓고 해서 참 안타까웠어요. 예, 그 창문이 사실은 이렇게 들창인데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툭 떨어져야 되는데 올려서 중간에 놓으면 그대로 서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줄을 건물 안에다 넣어놨어요. 이런 것은 건축학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산인데 그런 것을 보존을 못하고 그냥 샤시로 이렇게 막아버린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것을 좀 제대로 복원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때 세리사 선교사님 동상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 임요한 박사님 오셔가지고 만나고 그때 제가 이제 지리산 선교 유적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서 이제 기금을 이제 약속을 드렸었고요. 저는 지금 이 선교 유적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발자취가 우리의 나아갈 이정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양화진에 갔을 때도 정말 가슴 아팠던 감동은 바로 애기들, 선교사 애기들의 그런 조그만한 그런 무덤이었어요. 제가 우리 아들들이 그 1살, 5살 손자 데리고 저도 손자가 둘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풍토병이 있는 의료시설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지역으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떠나라고 할 것인가 굉장히 갈등이 있을 것 같은 그런데 그런 것을 이기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깊은 감동이 있었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은 자기 나라에 묻히는 걸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분들은 정말 좋은 환경에 미국, 캐나다, 호주 거기에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묻히셨는데 나는 어디에 묻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곳이 바로 그 양화진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 한국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가난하고 이렇게 배고픈 나라에 선교 사역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방향은 이제 똑같이 잡았습니다. 학교 건립하고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학교는 일단 국내에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에 병천면에 폐교를 하나 인수를 해서 지금 작년에 한 15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 학생들 모집을 해서 지금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올해 한 100억 정도 더 투자를 하면은 이제 체육관, 뭐 수영장, 기숙사 더 중축이 되면은 일단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완공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한국에도 학교를 세워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거를 들고 인도나 캄보디아 가면은 한 10개를 세우겠다. 300억까지면은 학교를 10개를 세울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세우지 말고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세우자. 한국은 남아 도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교장님이야 선생님들이 그래도 모델 학교는 한국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설득이 돼가지고 한국에 세우긴 세웠습니다. 어떻든 그게 베이스가 돼가지고 이제 학교 설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도에 지금 초등학교가 하나 설립이 돼서 아주 조그마한 마을 학교 일단 인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정부에서 인간 하나 난 학교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19명 정도 학생을 10분 정도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분교는 좀 크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설립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교를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한 30억 정도만 들이면은 한 300명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아원 겸 학교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서 그런 학교를 계속 지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도 학교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매입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마땅치가 않았는데 이번에 캄보디아 국방부에서 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 30만 평 정도 이제 30만 평에서 50만 평 정도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초중고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 정말 간호대학하고 의과대학이 매우 긴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폴포트 정권 때 지식인들 다 죽였습니다. 교수들 다 죽였고 의사들 뭐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의사가 없고 의사를 가르쳐낼 의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학교를 짓고 특히 고등학교도 간호조무사부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실업학교를 만들고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간호대학으로 이렇게 보내고 또 의사 양성하는 학교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길이 없었는데 캄보디아에서 한번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그 해군성 병원에서 수술하다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고 그랬더니 전기가 나갔대요. 아니 발전기 없었냐고 그랬더니 발전기가 없었대요. 발전기 사는데 5천만 원이면 2대 산다고 그래서 빨리 사주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훈장을 주겠다고 그래서 했다고 5천만 원 내고 무슨 훈장을 받냐고 다른 건수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훈장을 드리려는 이유가 다른 건수 부탁할 게 있어서 드리려고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앰뷸런스를 20대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임 박사님이 또 앰뷸런스 한국에서 최초로 만드셨던 그런 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정말 한국에 정말 임 박사님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의료 어떻게 보면 기초를 닦던 그 시절이구나 싶어서 이제 한국의 119에서 이렇게 몇 년 지나면은 중고로 팔게 돼 있습니다. 한 대당 1,50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20대 3억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보낸다고 했더니 청소차 2대만 좀 보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렇게 압축하는 이런 청소차를 한국에 와서 보고 그게 또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대당 5천만 원씩 해서 이제 4억 정도 해서 지금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와서 훈장을 받으라고 그래서 훈장보다는 부탁할 게 있다. 학교를 짓고 싶은데 땅을 매입을 못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해군성 그
사령관께서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그거 도와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땅이 매입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학교 짓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데 의과대학은 반드시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의사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인유한 박사님께 의논을 드렸더니 우리 의대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65세 돼서 은퇴하시고 나면은 그런 봉사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했던 그런 발자취가 우리가 이제 그 당시 한국처럼 가난했던 그런 나라에 우리가 다시 선교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어떤 나침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양화진 그 묘역의 어떤 소유권을 어떤 교회가 가져가 가지고 이제 임 박사님 거기 할머니 묘에도 잘 못 가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난리를 쳐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가서 이런 사역을 할 때 그런 이제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법적 장치를 제대로 잘 마련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교과서가 돼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 유적지를 보존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했던 그런 발자취를 우리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한 그런 자산으로 반드시 보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 사무총장의 미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